네, 해마다 학교 폭력의 피해는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그 유형이 점점 대담해지고 또 악질적인 수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 폭력은 더 이상 학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이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이에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교육부 정시영 학교생활문학과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과장님 먼저 학교 폭력 사실 뿌리 뽑아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정말 발본색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 폭력의 원인을 이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네. 학교 폭력 없이 안전하게 잘 생활하다 귀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학교 폭력을 4대 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서 지속적인 건절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왔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말씀에 의하면 학교 폭력이 크게 4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요? 네네. 예. 먼저 학생의 개인적 기질이나 신체적 특징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의 기질이 공격적 성향이 높거나 또 신체적 특성이 또 과체중 또는 저체중인 경우에 아무래도 학교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이거나 학교의 규칙이 공정하지 않을 때에 학교 폭력 발생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폭력에 대한 사회적 허용도가 또 높은 사회에서도 학교 폭력이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우여 부총리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학교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신 결과 올해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살 같은 걸 선택한 사람? 네,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가정 불화라든지 네. 경제적 비관 또는 성적 비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자살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교육부가 매년 2차례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학교 폭력의 증감 추세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이 피해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동안 민간 합동으로 학교 폭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결과 12년 하반기 실태 조사에서는 8.5%이던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올해 하반기에는 0.9%로 낮아졌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12년 하반기에는 32만 명이던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수가 올 하반기 조사에서는 3만 4천 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 폭력, 따돌림, 신체적 폭력,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네네. 신체적 폭력보다는 언어적, 정서적 폭력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예. 학교급별로 보면은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지난 8월에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 폭력 대책을 수립하여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네. 그 언어 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군요. 여기서 언어 폭력이라고 하면 사실 학생들끼리 장난삼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언어 폭력은 정말로 내가 심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떤 언어 폭력 아니겠습니까? 예,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네. 또 위협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들, 예. 또 수치심과 모욕감을 그렇죠. 느끼게 주는 말들 그런 것들이 언어 폭력이 되겠습니다. 네. 자, 학교 폭력이 아까 말씀하신 걸 다행스럽게 전반적으로 이제 줄어들고는 있지만 네. 학교 폭력의 어떤 사각지대가 사실 또 있습니다. 네.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네. 폭력 이런 것들인데요. 네.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학교 폭력은 75.5%가 학교 내에서 주로 발생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같은 학교, 같은 학년 내에서 71.4%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업 후 쉬는 시간에 약 43.2%가 발생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학교 시간 이후나 등교 시간에도 놀이터라든지 학원 주변 등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부는 등 학교 시간대에 경찰청과 협력하여서 학교 주변이나 취약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한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안심 알림이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약 4만 대 정도 보급하여서 초등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울러 정부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서 학교 밖 200m를
학생 안전지역으로 통합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네. 학교 폭력이 4건 중에 1건 정도가 이제 학교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정책들을 통해서 지금 좀 계속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이렇게 학교 폭력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담임 선생님이 전부 다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계라면 한계일 수가 있는데요. 이 학생들의 상담이나 뭐 치유를 책임져 줄 만한 이런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지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학교 생활에 있어서 2008년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및 학교 부정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학교에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단위 학교에 설치된 위클래서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위센터 그리고 전국 11개의 위스쿨에서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및 학교 부정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필요하면은 치유기관에 연계해주는 기능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위기군 학생이라든지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위 클래스에서 일단 1차 상담을 받고 폭력 유형 및 심각성 정도에 따라서 위센터 또는 위스쿨 또는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등에서 맞춤인 교육 및 선도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학교 폭력의 어떤 또 하나의 형태. 사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요. 요즘 스마트폰의 어떤 발달로 인해서 뭐 카톡 감옥이라든가 어떤 SNS를 통한 집단 따돌림 같은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저 유형을 보니까 이제 사이버 괴롭힘이 한 9.7%, 10건 중에 1건 정도가 이런 유형에 해당되는데 이런 사이버 괴롭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학생들의 약 80%가 스마트 네.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의 양상이 SNS 등을 활용을 해서 사이버 괴롭힘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동안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전국 34개의 사이버 폭력 거점 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정보통신윤리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라든지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피해 응답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9.7%로 현재 감소를 하였습니다. 예. 향후 미래부 방통위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서 스마트폰 미디어 과다 사용을 예방하고 청소년 대상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조치도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의 대부분이 언어 폭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의 바른말 사용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한 어떤 폭력들은 사실 본인들이 이제 따돌려 놓고 나서 방을 지워버리거나 또 이러면 사실 찾기가 또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면은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매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이렇게 장려하고 네.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사회 교과라든지 도덕, 국어 교과에 적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교과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또래 상담이라든지 또래 조정,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UCC 공모전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체험형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학교 폭력에 이제 시달리거나 네. 이런 분들, 이런 학생들이 이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신고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신고를 할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 내가 신고를 했을 때 비밀이 드러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비밀이 제대로 보장은 될까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지금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긴급한 어떤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은 우선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 또는 학교 선생님께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런데 상담 내용 또는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어떤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그러면은 교내에 설치된 학교 폭력 익명 신고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도란도란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도란도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익명으로 신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울러 교육부와 네이버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네이버 상담 컨설턴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고민이라든지 상담 내용을 올리면은 상담자가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예. 다음 카카오톡과 열린 의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담의 쌤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것을 네. 통해서도 비밀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신고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네. 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 방법입니다. 먼저 117번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전화를 주시고요. 그리고 1588-9128번 학교폭력 SOS 지원단입니다. 이 번호도 함께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샵 0117번 그리고 117 챗. 네. 이것을 또 이용하실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SNS죠. 도란도란 네이버 또 상담 컨설턴트 그리고 상담이 쌤이죠. 네, 이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네네.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으면 일단 전화를 해서 네. 고민을 좀 풀어넣는 것도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이 학교 폭력이 주변 친구들의 신고로 인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사실 이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방관을 하기 마련인데 네. 이런 신고 관련 교육이나 네. 상담은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특히 이제 부모님들께서 네 일이 아니면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예. 계시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희들이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면은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학교에 자신의 그 피해 사실을 알리도록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예. 특히 학생들의 어떤 학교 폭력 체험 활동을 통해서 학교 폭력의 유해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국가 수준의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 학교 생활하는 과정에서 학교 폭력의 위해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 어떤 신고를 위해서는 또 학생들의 어떤 인식이 좀 네.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사실 용기도 좀 필요하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어떤 한 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네.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인식이 좀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네네.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폭력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노력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은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부는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과 공동으로 학교 폭력 예방 푸른 가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드 비전의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 등 NGO 단체 및 기업과 협력하여서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이런 학교 폭력 외에도 이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네. 이 성범죄 같은 문제가 네. 또 요즘에 있기 때문에 이 학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에 불안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외부인의 학교 침입 이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교육부의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외부인이 학교에 무단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금년 하반기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학교 안전 지원 방안을 수립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전국의 85%의 학교에 학생 보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학교 1명을 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학생 보호 인력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아동 안전 지킴이를 활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병무청의 지원을 받아서 사회복무 요원을 약 189명 정도 미배치 학교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이 학교 출입을 할 경우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증 발급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현황 자료를 학생 보호 인력이 가지고 있다가 출입자가 출입을 할 경우에 네.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거의 모든 학교에 설치된 CCTV 성능을 좀 더 개선하여서 고화소 CCTV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그리고 CCTV와 또 그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의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연계 비율도 점차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외에도 학생들의 정서 발달이라든지 안전 위해 요인 해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신개축 시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내년에 또 새로운 대책들이 이제 학교 현장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어떤 학교 폭력들 또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르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시에
유사한 사안인 경우에도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최근 학교 내 부탄가스 폭발 사고 등 정신의학적 문제 학생으로 인해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센터별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지정 운영하여 고위기 학생의 심리치료 및 정신의학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소년범의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보호 인력 배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과소 CCTV 비중을 확대하는 등 학교 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UCC 공모전이라든지 국가 수준의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 숲으로 가는 행복 열차 등 체험형 예방 활동 및 교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그럼 많은 정책들을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네. 어떤 그런 분들에게 가정에서 정말 네. 따돌림을 좀 당하지 않도록 또 학생들에게 어떤 좀 조언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부모에게 학대받은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아이들이 어떤 스트레스나 불안이 있는지 늘 살피고 같이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 네.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6년부터 자녀의 출생 신고 시부터 자녀의 발달 단계별로 부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가정과 부모의 교육적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학부모용 가이드북이라든지 체험형 밥상머리 교육, 학부모가 알아야 할 자녀와의 대화법, 문제 징후의 발견과 대처법 등을 뉴스레터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학부모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작지만 좋은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부 정시영 학교생활문학과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